강의죠. 오늘 이것까지 녹화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se Cohort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PFAS and Selected Cancer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merican Cancer Society's Cancer Prevention Study 2 Lifelink Cohort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코호트에서 케이스 코호트 스터디를 한 건데 PFAS 과부하물이랑 어떤 특정한 캔서들, 그러니까 암종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American Cancer Society's Cancer Prevention Study 1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2를 이번에 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가 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아니라 Environmental Health Center, 그러니까 미국에 그게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한 거고 애틀랜타 그쵸.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가 애틀랜타에 있죠. 미국에. 그래서 애틀랜타에 있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그 Department of Population Science에서 교신 저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초록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인데 해저드 레이시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초록을 좀 우선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케이스 코호트 스터디를 American Cancer Society's Prospective Cancer Prevention Study 2 라이프링크 코호트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고 과부하물이랑 어떤 특정한 암종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봤고 특히 히스톨로직 서브타입으로 나눠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세럼 스페이시만이 수집이 됐고 서브 코호트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케이스 컨트롤이 아니라 케이스 코호트 스터디이기 때문에 우선 케이스가 있는 발생한 전체 코호트에서 케이스가 발생한 환자 쫙 뽑고 얘네들만 가지고 생존 분석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서브 코호트라고 해서 랜덤하게 남자 여자로 나눠서 랜덤하게 이 코호트에서 작은 코호트, 이 코호트를 대표하는 작은 코호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데이터를 합쳐서 케이스 데이터랑 얘 데이터랑 합쳐서 생존 분석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500명의 남자랑 499명의 여자를 뽑았죠. 남녀 나눠서 비슷한 숫자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모집단 구성이랑 비슷해야 되니까 모집단이 그렇거든요. So randomly selected from participants without prior cancer diagnosis at serum collection. 예, 그러니까 이전 어떤 세럼 컬렉션에서 암종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서브 코호트 안에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만 우리가 따로 모으기도 했지만 그거는 있는 거죠. 왜냐면 랜덤하게 뽑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PFAS는 P4A랑 P4S랑 P4HS랑 P4NA 이렇게 4개를 봤대요. 뭐 레거시 PFAS죠. 요새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머징 어떤 제너레이션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 썼고 예, 뭐 그러네요. 그리고 세럼 P4A 농도 높아지면 레날셀 카르시노마가 여성들에게서 증가하는데 해저드 레이시오가 1.549, 컨피던스 인터벌이 1.05에서 2.26인데 P4A가 더블링 될 때마다 이 정도 리스크래요. 남자에서는 안 보였대요. 이거는 이미 널리 좀 알려져 있죠. P4A랑 키드니 캔서는.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서 뭘 봤냐면 P4HS랑 크로닉 림포사이틱 유케미아랑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는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 같은 셀이 한쪽에 뭉쳐 있으면은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가 P4HS일 때 남자에게서 P4HS 더블링당 해저드 레이시오가 1.34에서 1.95% 신뢰구간 1.02에서 1.75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두 가지 발견이 엄청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키드니 캔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 CLL은 몰랐잖아요. 이거 소아에서 잘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혈액종양 내과의 그 암들은 특히 혈액암들은 아마 케미컬하고 연관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원인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혈액암들은. 그래서 PFAS가 어떤 이런 혈액암의 원인을 밝히는데 또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림을 좀 봅시다. 자, 테이블 1을 좀 볼게요. 테이블 1은 이 서브 코호트 랜덤하게 뽑은 499명의 여자와 500명의 남자만 특징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뭐 이건 뭐 데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죠. 다만 좀 논 히스패닉 화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머지 인종은 되게 적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굳이 언급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테이블로 가볼게요. 두 번째 테이블은 요거는 케이스만 다 모아놓은 거, 요거는 서브 코호트 구성이에요. 그 중에 케이스로 진단된 경우, 이거는 그냥 케이스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보시면은 키드니 올이 키드니 캔서가 158명, 블래더가 401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죠. 브레스트가 뭐 786명 있었고 남자는 없으니까 not available로 나왔네요.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1610명. 그리고 이제 서브 코호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단된 경우가 프로스테이는 58명, 브레스트는 11명, 뭐 이런 식인 거죠. 팬크레이에이즈 췌장암은 172명. 그다음에 헤마톨로지 캔서 635명인데 16명이네요. 그 서브 코호트에서는 뭐 그런 식이고 아형별로 쭉 있죠. 그리고 요거는 서브 코호트랑 각각의 어떤 진단된 블래더 캔서 케이스 그룹, 브레스트 캔서 케이스 그룹에서 요 PFAS 타입에 따라서 P4NA, P4A, PFOS 그 농도를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죠 이게. 그거를 이거 모든 PFAS 논문은 다 요 단위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요 농도 분포를 본 거예요. P25 메디안, P75 25% 퀀틸, 메디안 75% 퀀틸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쵸. 여기 25th 퍼센타일, 75th 퍼센타일이라고 나오죠. 뭐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제 3개가 나와요. 근데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까 글로 제가 굳이 초록을 읽은 이유는 그림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이거는 이제 서브 타입으로 안 나누고 히스톨로지 그냥 장기별로 본 겁니다. 보스 섹스 피메일 메일이고 해저드 레이시오랑 95% 신뢰 구간이에요. 생존 분석했으니까. 보면은 확연히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랑 꼭 유의하지 않아도 95% 신뢰 구간이 확연히 위로 올라간 것만 좀 보죠. 얘네 4명 있죠. 얘네 4명. 하나, 둘, 셋, 넷. 먼저 키드니에서 피프 HS가 높으면 꽤 높았고 한 1.3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P4A가 높으면 여성에게서 키드니 캔서가 한 1.4 정도 될 것 같네요. 4에서 5. 그 다음에 췌장암에서 P4A가 높으면 여성에서 한 이것도 1.2 정도 될 것 같고, 키드니 캔서 남성에서 P4NA가 높으면 한 1.3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언급이 안 됐어요. 본문에서는 여성에게서 키드니 P4A 요거 하나만 언급해 놓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뭐 그림 보면 알잖아요. 뭐 우리가 직접 읽어낼 수도 있잖아요. P4HS 꽤 높고 키드니 여성 키드니에서 또 여성 췌장에서 P4A도 꽤 높고 물론 95% 신뢰 구간이 다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남성 키드니에서 P4NA 높았구나. 한번 그럼 이제 조직학적 A형으로 봅시다. 이 다크 블루랑 라이트 블루가 있는데 다크 블루가 이제 조직학적 A형 걸 안 본 거고 라이트 블루가 본 거예요. 조직학적 A형을. 그 키드니에 보면 여성에서 뭐 아까 P4A랑 P4HS 높았잖아요. P4HS 높았나요? 예, 그랬죠? 똑같아요 아까랑. 근데 RCC 레날셀 칼시노마에서 P4A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P4S도 꽤 높죠. 얘네 둘이. 그 다음에 남성에게서 아까 키드니 P4NA 높았죠. RCC 레날셀 칼시노마만 보면 P4NA가 꽤 높죠. 비슷하게. 아 이게 조직학적 A형으로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혈액암을 조직학적 A형으로 본 건데 한번 위로 올라와 있는 것만 봅시다. 아까 남성에서 CLL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가 다 높죠. 4개. 그 다음에 남성에게서 마이엘로이드 류케미아가 P4NA일 때 높고 여성에게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P4HS일 때 높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서 마이엘로이드 류케미아가 P4HS일 때도 역시 높았네요. 꽤 의미가 있죠 이것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림은 다 설명했는데 봐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건 아니고 이제 디스커션을 좀 봐야죠. 보시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에게서 그 키드니 캔서랑 P4A 세럼 콘센트레이션의 연관성을 봤고 특히 RCC 레날셀 칼시노마랑 연관성이 있는 걸 봤다. 뭐 다 익히 아는 얘기고 남성에게서
피프 HS랑 크로닉 림포사이틱 유케미아,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랑 연관성을 봤다. 그 얘기고, PFAS 중에 이제 팬크리아틱 남성에게서 췌장암하고 P4A의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여성에게서 마이엘로이드 말리그넌스의 P4A랑 P4NA랑 그다음에 멀티플 마이엘로마의 P4스가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은 일단 좀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뭐 뚜렷하지 않아요. 그림에서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연구들에게서 P4A랑 키드니 캔서 연관이 있는 건 꽤 나왔죠. 지금도. 뭐 그다음에 혈액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랑 남성에서 요 PFAS들 다 연관 있는 거 특히 PFHS 요거는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발견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예, 뭐 그 보호 효과 있는 건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부라암물은. 이거 뭐 있다고 여기서 언급은 하는데 굳이 제가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언급드릴 가치가 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메커니즘은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PPAR 알파 이거 암에 많이 나오잖아요. 종양내과에. 퍼록시솜 프로리퍼레이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알파, PPAR 알파. 요게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P4A랑 P4S가 암을 일으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PPAR 알파가 아마 제가 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 그 어떤 메커니즘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키드니 캔서에서 하여튼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연구 당연히 코호트형 케이스 코호트인데 당연히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레프트 트렁케이션을 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프트 트렁케이션이 1982년에 처음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노출은 우리가 과부라암물 노출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레프트 트렁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바이아스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세럼 컬렉션이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1982년에 등록은 됐지만 그래서 레프트 트렁케이션이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82년에서 98년까지. PFAS가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막 퍼져 나갔죠. 환경 속으로.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게 99년에서 2000년이래요. 변수로 포함된 게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이게 대표적인 건강영양조사죠. 그래서 아마도 이 98년에서 2001년 처음 세럼 뽑기 전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노출이 있었을 건데 그게 레프트 트렁케이티드 돼 있다. 지금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아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이 PFAS 노출에 취약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빠지고 서바이벌 어떤 그러니까 헬스워커 서바이벌 이펙트 같이 서바이벌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덜 민감한 사람들만 덜 서셉터블한 사람들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구 집단에. 일종의 셀렉션 바이어스죠. 이거는 어떤 서바이벌 바이어스라기보다는 셀렉션 바이어스죠. 등록 당시에 있었던 서바이벌이니까. 그래서 예, 뭐 그렇고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된 지금 이 연구에서 보고된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강했으면 강했지 더 약해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아스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그리고 뭐 BMI가 이제 PFAS를 좀 저류하거든요. 이게 팻 티슈가. 그래서 뭐 그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고
뭐 레프트 트렁케이션은 미국에서 이제 피파 측정이 된 게 그 2000년대 그쪽 전후부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에서. 예. 그리고 이게 피파스 농도를 어떤 한 번만 재서 그거를 썼나 봐요. 근데 피파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연구 그렇게 했어요. 한 번만 잰 걸 뭐 계속 추적하면서 재지 않았어요. 피파스 한 번 재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 비용이 세럼 하나에서 한 명 한 물질 재는데 200만 원 들어요. 미국이니까 건강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대량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예산이 병원에서 하려고 해도 연구비 뭐 금방 다 1억 금방 써요. 200만 원씩 하면 한 사람당 4개만 측정해도 800이잖아요. 그럼 몇 명 할 수 있어요? 한 12명 하면 9,600이죠. 이게 안 돼요, 안 돼. 예. 음. 네, 그다음에 메서드 한번 볼게요. 이게 뭐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까 서브코트 했던 거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서브코트 얘기 나오죠. simple random sample of 500명의 여자, 500명의 남자. 그다음 전체 eligible cohort의 3%. 서브코트 셀렉션은 성별별로 나눠서 뽑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이렇게 일부러 뽑았다는 거고, 뭐 랩에서 측정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뭐 했다, 이건 뭐 뻔하죠. 예. 폭스 프로포션을 해줘도 적용했는데 프렌티스 웨이팅이라는 걸 써서 케이스 코호트 디자인을 반영했다는 거죠. 프렌티스 웨이팅은 뭐냐면 이 서브 코호트랑 아까 말했던 케이스군이랑 약간 웨이팅을 다르게 해요. 분자 분모에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해 놨어요. 이거는 뭐 통계학적 내용이라 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자세히. 그래서 캔서 발생까지 본 거고, 뭐 더 메서드에서 언급드릴 사항은 없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논문은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키드니는 이미 알려진 거고 요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남성에서 크로닉 림포사이틱 류케미아랑 스몰 림포사이틱 림포마가 특히 PFHS 포함해서 다른 피파스들의 영향을 엄청 받더라. 우리가 잘 모르는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는 아마 케미컬리의 영향이 상당할 건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